좀 늦었는데? 왜 늦었지? 계란. 아니 내가 왜 늦었지 오늘? 조금 늦게 일어났다. 한 5분? 5분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다니. 됐고, 오케이 가자. 와 진짜 오늘 많이 늦었다. 많이 늦었는데 아니야 늦지 않았어. 아니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겠네. 제가 어물쩡 거렸던 순간이 있었겠죠, 늦은 거 보면. 아우 힘들어. 숨차 보고 막 호다닥 준비했는 거 가지고 벌써 숨이 찹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금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고 지금 시간은 6시 37분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 별 특이사항이 없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모르지. 지금 머릿속으로 오늘 저녁을 뭐 먹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방금 저녁 먹을 게 없는데 오늘 만두 먹어야 되겠다. 만두. 제가 만두가 있거든요. 그 비비고 만두. 그거 이제 튀겨서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그거랑 밥이랑 샐러드랑 이렇게 해서 먹어야지. 오늘 김치랑 이렇게 해서 아침 6시 40분에 오늘 저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은 어차피 회사에서 도시락 나오는 거 시켜 먹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별로 점심은 걱정을 안 해요. 근데 저녁이 조금 잡혀있지 않으면은 하루 종일 뭔가 이제 세팅이 안 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간혹. 그게 오늘. 어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카메라를 끄고 굉장히 기분이 이제 다운되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기분이 다운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그게 훅 찾아와요, 저한테는. 이제 해외에서 사시거나 타지에서 사시는 분들은 저의 말에 조금 공감을 해주실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기분이 좋지 않은 기분, 우울한 기분.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어느 정도 그 기분을 잘 다룰 수 있는 그 정도의 경지에 올랐다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감정이 오면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잘 다루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감정을. 그 감정이 왜 자꾸 그렇게 생기는지 보니까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첫 번째 그 기분을 유발하는 생각이었어요. 나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 너무 일상이 반복되고 똑같은 일상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매너리즘에 빠진 건가? 그 매너리즘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인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생각들이 불현듯 들 때가 있어요. 뭐 하는 거지? 잘 하고 있는 게 맞나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라는 생각이 이제 들면은 그때서부터 우울한 기분이나 다운되는 그런 텐션 자체를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자고 일어나면은 괜찮아져요 또. 근데 그게 괜찮아진다는 게 자꾸 이렇게 그냥 덮어두는 기분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런 감정이 들 때마다 이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제 있으니까는 그거를 잠깐 미뤄두고 이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모두가 다 그렇더라고요. 제 주변에 몇 명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보면은 다 공감을 하고 또 저보다 더 힘든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 다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외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물론 안 그런 친구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런 감정을 다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 산다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다 느끼더라고요. 제 나이 또래. 너무 일반화를 한 거는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은 그냥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인데 조금 그런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서툴러요. 제가 벌써 몇 년째 그런 감정을 주기적으로 느끼는데 느낄 때마다 새롭고 느낄 때마다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튼 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자기 전까지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늦게 잔 것도 아니에요. 한 11시 반 전에는 잠들었을걸요. 그리고 아침에 5시 45분부터 알람이 울리게 세팅을 해놨는데 정확히 5시 44분쯤에 일어났어요. 눈이 떠졌어요. 그때 이제 저는 5분 간격으로 알람을 해놓다 보니까는 그 다음 알람이 50분 알람이었어요. 그래서 50분 알람만 켜놓고 다시 잤어요. 한 5분 정도 더 잔 거예요. 그러고 오늘 일어났는데 조금 아침이 빠듯했다. 이렇게 회사 가는 길에 올해 촬영을 해본 적이 진짜 오랜만이다. 갑자기 딴 얘기. 화재 전화. 근데 이렇게 카메라를 켜놓고 내가 혼자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이제 사람과 사람의 대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 혼자 떠드는 거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이렇게 그냥 카메라에 대고 얘기를 하고 나에 대한 생각도 얘기하고 이러는 게 이렇게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또 전반적으로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아침 이제 7시도 안 된 시점이어서 굉장히 지금 오늘도 어제와 같이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얘기하는 중입니다. 7시까지 출근인데 지금 6시 50분이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회사에 거의 다 왔다 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저는 수요일 열심히 일을 하고 이따가 퇴근하고 나서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퇴근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4시 42분이에요. 오늘은 회사 친구분이랑 같이 밥 먹기로 했어요. 저녁으로 파이브가이즈 먹기로 했어요. 진짜 오랜만. 나 저쪽에서 파이브가이즈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 제 영상에서 파이브가이즈가 나온 적이 없어. 원래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두랑 뭐 이런 거 먹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친구한테 전화 와가지고 파이브가이즈 먹자 이래서 오케이 이랬죠. 지금 만나는 이 친구분은 다른 친구분이에요. 지금 카메라 또 이렇게 됐네. 저기 신호가 걸리면 카메라를 다시 이렇게 원상 복귀를 할 텐데 지금 막 커브가 많고 이래가지고 당분간은 이 카메라를 조정을 만지지 못할 것 같아. 핸들을 만지고 있어야 돼가지고 우회전 여기서 급하게 할 건데 또 꺾이게 했나? 카메라가 안돼. 됐다. 와, 오늘 신호 다 맞아 떨어지는데? 아무튼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금 햄버거 같이 먹으러 가는 친구는 회사 동료분이 아니고 회사 친구예요. 회사 동료긴 한데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그 료분 씨는 아니에요. 그 료분 씨는 이거 얘기해도 되나? 그 료분 씨는 이직했어요, 다른 데로. 그래가지고 우리는 잘 못 만나요 이제. 근데 가끔 가다가 제가 그 친구가 살고 있는 데를 놀러 가면은 만날 수야 있겠죠? 그게 너무 멀어. 잘 세팅. 딱 요 정도가 괜찮은데 너무 멀어가지고 자주자주는 못 보는데 그래도 연락은 가끔씩 하고 또 여행도 같이 또 가기로 했어요. 나의 여행 메이트야, 여행 메이트. 료분씨. 비록 지금은 자주 못 만나고 나의 이제 밥 친구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지만은 그래도 또 이렇게
새로운 인연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 료분 씨랑 항상 친하게 지낼 때 이 친구랑은 별로 그렇게 교류가 많이 없었거든요. 료분 씨가 가고 나서 저도 이제 놀 사람을 찾은 거죠. 나도. 근데 이 친구랑 다행히 마음이 좀 맞는 것 같아가지고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같이 놀고 그래요. 그래서 맨 처음에 료분 씨가 이직한다고 했을 때 되게 저는 걱정됐거든요. 나는 이제 누구랑 놀지? 라는 생각? 이제 혼자가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한 명이 그렇게 가고 나니까는 또 다른 인연이 오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파이브 가이즈 도착. 파네라 바로 옆에 있는 거거든요. 파이브 가이즈. 오늘 사람 많네. 오케이, 도착. 여기에다가 카메라를 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항상 지우개를 이 밑에다 꽂아 놓잖아요. 근데 아까 회사 퇴근하고 나서 이렇게 커브 돌아서 고속도로 진입할 때 지우개가 슉 하고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쪽도 나쁘지 않아. 이 공간이 너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구도예요. 고정만 잘 되면. 고정이 안 될 뿐. We got a little hamburger with lettuce, tomatoes, and grilled onions, a large fry, and a regular soda. 예. All right, your total's $18.45. 네, 잘 먹네요. 야, 여기 민수 형의 식사 시간. 나는 오늘 10 왜 웃어요? 해요. 왜 부끄러워요? 아니, 어색하니까. 왜요? 형. 제 영상 많이 보는데. 해. 내가 원래 그냥 햄버거 시킨 거였는데 리틀 햄버거로 바뀌어가지고 총 18.45 2만원. 야, 근데 2만원 좀 비싼데? 빡세네. 많이 비싸죠. 좀 근데 거의 비싸.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야. 근데 맛있다는 거. 햄버거. 와, 대박이네. 감자튀김 되게 많은데? 많다 할까? 라지 사이즈 엄청 많아. 콜라보다 더 큰 데 들어있네. 그리고 땅콩 뿌릴걸요 여기? 이거 리틀 햄버거야. 너 레귤러야? 얘 리틀 햄버거, 얘 레귤러. 왜 나를 리틀을 줬어? 샌다. 이 봉투 안에도 감자튀김 한 사발이네. 이 안에 이만큼 들어. 아무튼 엄청 많다는 거. 맛있다. 잡혔다. 수점 잡혔다. 요즘 좀 많이 여러분 다 먹었어요. 감자튀김 이만큼 남겼어. 감자튀김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 먹었어요. 지금 시간 6시 8분인데 집에 가서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뭔가 느낌상으로는 잘 것 같아. 집에서 졸려가지고. in your opening comments.
다 썼어요 완전히. 이 마지막에 갈색병 코스트코에서 제가 샀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세타필 들어있는 거. 이거를 이제 내일부터 게시를 해서 써야 돼요. 왜냐면 저거 지금 다 썼으니까 이제. 짜는 새거 내일 쓸 거고, 남은 2개는 그냥 이렇게 안에다 넣어 놓으려고요. 뭔가 그냥 이렇게 보관하고 싶네요. 이거는 다 됐습니다. 샤워 마쳤고, 머리 말렸고, 로션 얼굴 발랐고, 목에 발랐구나. 오케이, 끝! 요거는 내일 입을 옷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챙기기 정신없어가지고 방에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나와서 바로 이거를 가지고 화장실로 튀어 들어가는 그런 동선을 다 고려한 이 옷의 위치입니다. 내일 신을 양말, 뭐 갈아입을 옷, 수건 이렇게 해놨어요. 네, 여러분 조명을 한번 켜볼까? 어때요? 켜볼까? 괜찮은데? 자, 여러분 좀 오늘은 괜찮은 엔딩 장면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앞에다가 조명도 해봤는데, 오늘 며칠이지? 1월 20 며칠일 거예요. 오늘 수요일이에요. 아닌가? 23일인가? 몰라요. 지금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1월 20 며칠입니다. 수요일 일상이 끝났고 내일 목요일이에요. 내일 금요일인 줄 알았는데 2번을 더 해야 됩니다. 지금 교정기 유지장치 껴가지고 발음이 좀 어눌한데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오늘과 같은 하루였으면 좋겠어요. 재밌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빨리 자야 됩니다. 얼른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다시 카메라 켤게요. 그럼 오늘 끝입니다. 코로나 아니에요. 오늘도 늦었습니다. 비가 와서 되게 좋아요. 오늘 뭔가 정화되는 기분이에요. 비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보슬보슬 내리는 중이거든요. 조금만 더 추웠으면 눈이었을 텐데 이게 다. 근데 여기는 눈이 잘 오지 않는 지역이므로 너무 큰 기대인 것 같아요, 그건. 아무튼 오늘은 목요일이고 지금 시간은 6시 35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한 33분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한 2분 정도 늦었어요. 출근 시간대 1, 2분은 굉장히 큰 오차의 시간이기 때문에 예민합니다. 지금 건들지 마세요, 이런 예민함이 아니라 그냥 좀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태. 늦으면 안 되니까. 어제는 다행히 옆집에서 차고문을 안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늦게 자긴 했어요. 한 12시쯤에 잤는데 12시에 한번 열더라고요. 뭐 하는지는 안 봤어요.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물론 또 강아지 오줌 싸게 하려고 나온 거긴 할 텐데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밤에 요새 자주 나오지? 안 나오다가? 라는 궁금증? 근데 밖에 안 봤어요, 일부러. 왜냐면 이걸 보잖아요? 그러면 안 보는 게 정신 건강에 더 이롭기 때문에 보면은 또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걔가 뭘 하는지 나와가지고 이 밤에. 차라리 그냥 모르는 게 약이다. 그래서 안 봤어요. 어쨌든 뭐 그랬습니다. 어제 밤은 굉장히 평온했고 오늘은 뭐 아직 몰라요. 근데 오늘 저녁으로는 어제 제가 계획을 세웠다가 못 먹은
만두를 먹을 예정입니다. 집에 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따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샐러드 씻고 만두 튀기고 그러고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조금 흐려요. 그래가지고 카메라에 비춰지는 저의 모습이나 뒷배경이 조금 어둡게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좀 흐립니다. 많이 비도 오는 편이고 아침에 원래 출근할 때는 좀 쨍쨍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겨울이고 그래가지고 해가 짧아져서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옷을 좀 다르게 입어야 되나? 왜냐면 어제도 이 옷 입었는데 오늘도 이 옷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붙여넣기 하는 느낌이야.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몰라 모르겠어요. 오늘 목요일인데 자꾸 까먹어요. 오늘 금요일인 줄 알아. 자꾸 출근 당일날까지도 오늘 금요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오늘 하루만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딱 나왔는데 아 내일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든과 동시에 뭔가 축 처지는 느낌? 내일 뭔 날인지 알죠 여러분? 판다 먹는 날입니다. 내일 금요일. 정말 특이한 게 없는데 그냥 출근길 오늘도 그냥 특이사항이 없이 조용한 날이기를 바랄 뿐. 그리고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출근길 영상을 좀 빨리 마무리 해볼까요? 지금 6시 41분이고 고속도로 달리고 있거든요. 이따가 퇴근하고 나서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You make me feel special. 오늘 걸렸으니까. 오늘 하루도 고생한 민수. 여러분 기름 넣으러 왔어요. 지금 퇴근했고 시간은 4시 20분입니다. 기름 넣을 거야. 근처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찝찝하니까 마스크 쓰기. 추워. 왜 이렇게 추워? 레귤러 돈 나가는 소리. 기름값은 3.909불. 손 시려. 뭐가 이렇게 춥지? 오늘 지금 4도예요 4도.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은 날씨가 미쳐가지고 영하 6도까지 떨어지고 다음 주에 계속 영하 4도 영하 3도. 눈 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남부 지역이어가지고 영하권으로 많이 안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영하권으로 이렇게 떨어지네. 히터를 완전 빵빵하게 틀었습니다. 그리고 손소독을 한번 할 거예요. 지금 좀 날씨가 추운데 지금 비가 좀 오거든요. 눈으로 바뀌지 않을까? 근데 이제 비가 오면은 영하권이 안 되고 비가 안 오면 영하권이 되고 눈을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집에 가자. 오늘 뭐 특이사항이 있었나 내가? 없었어요. 그냥 여느 다른 하루였고 그냥 재밌었던 하루. 저 근데 좀 어디 여행을 또 가고 싶더라고요. 12월 달에 뉴욕을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를 또 가고 싶어가지고 오늘도 구글 플라이트에 가가지고 항공권을 검색을 했죠. 입이 얼었나? 너무 추워가지고. 영상 4도인데 입이 얼었다 그러면은 한국이나 북동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날 어떻게 생각을 할까? 거기는 영하 막 10도 이런데 따뜻한 지역에 계속 살다 보니까는 조금만 추워져도 엄청 춥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암튼 그래서 제가 구글 플라이트에 가가지고 막 검색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솔직히 뉴욕도 이제 별 감흥이 없어. 그래서 다른 데를 가려고 했는데 로스앤젤레스, 뭐 샌프란시스코, 라스베가스 이렇게 서부 쪽을 가려고 하면 휴가를 또 한 5일 정도 내야 되잖아요.
목, 금, 토, 일 뭐 요 정도는 가야 그나마 좀 적당한 것 같거든요. 비행 시간도 막 서부까지 가는 데는 5시간, 6시간 막 이렇게 걸려요. 저는 막 7시간 이렇게 걸려요. 경유를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서부는 조금 부담스럽고 동부는 갈 데가 없고 이러니까 이제 내비도 그랬어요. 오늘 집에 가서 만두 먹을 생각에 벌써부터 막 침이 고이고 배가 고픕니다. 얼른 집에 가서 먹어야지. 오늘은 이 차 안에서 찍는 영상 치고는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막 아무리 쥐어짜도 무슨 생각나는 게 없어. 아 맞다, 하나 있다. 제가 언제였더라? 월요일날, 이번 주 월요일날 치과를 갔다 왔어요. 왜냐면 제가 교정을 했는데 이 안쪽에 유지장치를 붙이고 있거든요. 이 아랫니 안쪽에. 근데 이렇게 철사로 이렇게 안쪽에 붙이는 거다 보니까는 치아 하나에 이렇게 실리콘처럼 철사를 고정해 놓는 이렇게 똥똥똥똥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왼쪽 부분에 몇 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철사가 달랑달랑 거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치과 근처에 있는 데 가가지고 붙여달라 그랬어요. 한인치과. 이게 웃긴 게 이 아랫니에 막 이렇게 작업이 들어가야 되면은 길다란 면봉 같은 거? 아, 면봉 아닌데 길다란 이렇게 솜 같은 거 있잖아요. 수수깡 잘라놓은 거 같은 거. 그거를 이렇게 혓바닥 밑에 하나 넣고 입술하고 아랫니 사이에 하나 넣어요. 총 2개. 근데 문제는 이 혓바닥 아래쪽에 넣는 그 수수깡 솜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냥 그 날 자체에. 그냥 이게 이렇게 혓바닥 밑에다가 그 솜을 깔아놓고 있으니까는 내 이 혀를 어떻게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공감하신다면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혓바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혀를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든 상태였어요. 혓바닥을 가만히 냅두는 게. 뭔가 자꾸 이렇게 움직이어야만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 상황이 또 웃기고, 근데 치과에서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웃을 수가 없잖아. 죽다 살아났습니다. 웃음 참기였어 거의. 결국 슬픈 생각을 좀 하면서 억누르긴 했거든요. 그러면서 치료도 무사히 잘 받았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해줘야 되겠다 그 당시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오늘 딱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진짜 웃겼는데 나중에 한 며칠 지나고 나서 얘기하니까는 별로 안 웃기다 이제는. 아무튼 그랬다는 거. 그거 이외에는 딱히 뭐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나중에 또 웃긴 일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4시 31분이고 집까지는 좀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여러분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집 도착. 이거 팬 불 틀어놨고 오일을 두르기. 좀 큰 후라이팬에다 해려고요. 그리고 오늘 먹을 매운 왕교자, 비비고에서 나오는 거. 이거 맛있어요. 요거를 한 몇 개 먹을까? 하나, 둘, 셋, 5개 정도? 작은 후라이팬 해도 됐었는데 너무 크네. 이거랑 너무 요거 5개만 먹긴 좀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먹을게요. 라인 하나. 소세지. 오늘은 삶지 말고 같이 한번 구워서 먹어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샐러드. 이거 씻어서 먹을 거예요. 샐러드도. 와, 이거 무슨 덩어리. 버려. 이 샐러드랑 조금씩 노래지고 있어요. 빨리 먹어야 되겠다. 내일은 다 클리어 해야 되겠다. 이거 방패. 작은 걸로 할 거예요. 이렇게 딱 덮어두면 되는데. 좀 대기. 다 익은 건가? 뭔가 이게 딱딱해가지고 좀 타긴 해요. 익은 건가? 안 익었네? 이렇게 지금 겉에가 타고 있어요. 겉에가 타고 있는데 안에는 또 안 익었어. 이렇게 다
잘랐어요. 만두를 반씩 다 조각을 냈어요. 아내가 하도 안 익어가지고. 그리고 이 소세지는 미리 다 잘라놨어. 완성돼가지고. 하나 먹어봐야지요. 대충 익은 것 같아요. 김치도 먹기. 진수성찬처럼 나오네. 여러분, 저 조금 잤어요. 조금이 아니다, 한 2시간 정도 잤어요. 카메라가 좀 삐뚤어졌네. 지금 시간은 10시 35분이고 저는 샤워까지 다 마쳤습니다. 얼굴에 바르는 것까지 다 바르고 지금 이제 엔딩 멘트 찍으려고 다시 카메라를 켰어요. 아까 넷플릭스 틀어놓고 여기 앉아가지고 보는데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옆으로 가더니 저기가 또 쇼파베드로 제가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서 넷플릭스를 보는데 이렇게 누웠거든요. 그 뒤로 그냥 필름이 끊겨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잤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8시 몇 분 정도 돼가지고 부랴부랴 설거지하고 마무리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너무 웃긴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여기에다가 컴퓨터에 그 메모장 있잖아요. 그 메모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보고 있었어. 내가 적어놓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적어놓은 걸 이렇게 보니까 아이디랑 비밀번호 까먹을까봐 그거 적어놓은 게 거의 90%. 근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니까 맨 밑에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일을 키 아이템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 너무 상황이 급박하고 그랬어가지고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까먹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거를 읽어드릴게요. 한 40개 아이템이거든요. 시간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퇴근 후에 차고에 차를 대고 들어옴. 차고 문을 닫기 전에 택배 받을 게 있어서 우체통으로 감. 원래 택배는 문 앞에다가 두는데 그날은 선크림이라 그런지 작은 상자로 와서 우편함으로 배송이 옴. 차를 타고 갈까 걸어갈까 고민하다가 바로 앞에 우편함이 있어서 걸어가기로 결정함. 키랑 핸드폰만 챙김. 그래서 차고 문을 내부에서 닫고 밑으로 빠져나가려고 함. 그러니까 차고 안에서 누르면 열리는 그게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보여드리는 차고 개방샷. 그게 차고 안쪽에서 버튼을 누르면 차고 문이 열리고 제가 차 타고 나가서 차 안에 이제 키가 있어요. 그 키를 누르면 바깥에서 닫히는 이런 시스템인데 차고 안쪽에 들어와서 이걸 닫힘을 누르고 그 닫히는 순간 찰나에 이게 밑으로 싹 나가려고 그랬던 거야. 차를 타고 가긴 싫고 메인 현관 도어로 나가긴 귀찮고 이랬던 거죠. 옆집을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차고가 닫히면서 센서 때문에 다시 올라감. 이렇게 닫히면서 밑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밑에 양옆에 센서가 있어서 동작 감지 센서 같아요. 그게 있어가지고 제가 슉 나가면 다시 올라가거나 멈춰요. 근데 그 센서를 제가 점프를 해서 피해서 나갔어요. 이 밑에 달려있으니까는 이 양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흉 이렇게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갔어요. 차고문은 닫히고. 그래서 우편함을 체크를 해서 택배를 수령을 했어요. 집으로 와서 제가 나갈 때 챙긴 키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안 열려. 생각해보니까 제 집이 듀얼 락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듀얼 락을 다 잠가버렸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위에는 안쪽에서만 잠글 수 있는 차단 기능이 들어있는 락이고 밑에는 바깥에서도 열 수 있고 안에서 잠글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락인 거예요. 근데 제가 안쪽에서 잠글 수 있는 그 차단 락을 같이 또 잠궈 놓은 거예요. 안쪽에서만 잠글 수 있는 차단 락까지 잠갔던 이유는 제가 히터 때문에 메인터넌스를 여러 번 불렀어요. 수리해 주시는 분을. 근데 그분이 몇 번이고 제 허가 없이 이 집을 들락날락 해가지고 찝찝한 기분에 제가 그 락까지 걸어놨던 거거든요.
여기에 또 TMI를 적어놨네. 수리 내용은 히터의 희망 온도를 맞춰놨는데 실내 온도와 희망 온도가 동일해진 뒤로는 그냥 바람만 계속 나와서 오히려 집 온도가 내려가는. 그러니까 한 히터를 25도로 맞춰놓은 다음에 실내 온도가 25도가 되고 난 이후에는 계속 그냥 바람만 나오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바람이 나오니까 실내 온도가 내려가겠죠? 그러면 또 히터가 나오고 또 바람이 나오고 또 온도가 내려가고 히터가 나오고 24시간을 가동하는 거예요, 이 팬이. 그것 때문에 수리를 한번 요청했는데 이분이 계속 몇 번 들락날락 했었어야 됐나 봐요, 수리를 하려면. 그 다음, 그래서 당황했지만 5시 30분밖에 안 돼가지고 오피스로 뛰어갔어요. 6시까지 오피스가 문을 여니까. 근데 문이 닫혀 있었어요. 6시까지 오픈한다고 써 있었지만은 5시 반에 완전히 다 오피스 안에가 소등된 상태였어요. 문도 잠겨 있었고.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했지만 음성 메시지를 남기라는 자동응답으로 넘어갔어요. 다시 집으로 와서 이메일로 집 계약서를 찾아서 열어봄. 계약서가 PDF 파일로 되어 있었는데 찾기 기능이 되지 않아서 몇백 장 정도 되는 집 계약서를 다 볼 수가 없었어요. 이 집 계약서를 제가 다시 열어본 거는 비상 상황이 생기거나 뭐 이렇게 제가 갇힌 경우 있잖아요. 밖에 갇힌 거죠, 어떻게 보면. 밖에 갇혔을 경우에 뭐 연락하는 연락망 같은 게 이제 명시가 돼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 계약서에. 결국 회사 동료분한테 연락해서 상황을 좀 설명한 다음에 집 계약서 파일을 이메일로 내가 보냈어요. 그런 다음에 그분한테 좀 이제 컴퓨터로 계약서를 오픈을 하면은 찾기 기능이 가끔가다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비상 연락망을 찾아봐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 와중에 저는 차고 문에 붙어있는 작은 열쇠 구멍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열쇠 구멍이 지금 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비상용으로 열쇠를 이제 꼽으면 수동으로 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열쇠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집 키나 그리고 우편함 키 이런 걸 다 넣어가지고 해봤는데 안 되죠, 당연히.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하고 있었는데 회사 동료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관리사무소가 열려있을 경우엔 열어줄 수 있지만은 관리사무소가 닫힌 이후 시간에는 개인이 알아서 문을 열어야 한다는 그렇게 계약서에 적혀 있는 거예요. 비용 또한 개인이 부담하고.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문을 따주는 업체를 구글에 쳐서 2군데 전화를 돌려봄. 24시간 영업하는 업체 기준으로. 그랬더니 다들 차고문을 열 방법은 없고 듀얼로 잠겨있는 이 현관문 도어를 여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는데 메인 도어, 현관문은 안에서 잠글 수 있는 차단 기능이 있는 락을 제가 잠가놔가지고 문을 거의 부셔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문 비용은 내가 또 물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부셨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회사 동료분한테 오늘 하루만 그 집에서 자면 안 되냐라고 부탁을 했죠. 그리고 회사 동료분이 또 데리러 와야 되는 상황이었고 저는 이제 차도 차고 안에 있었으니까 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동료분이 저를 데리러 왔는데 그 동료분의 룸메이트랑 같이 왔어요. 근데 그 룸메이트 분이 연장 같은 거를 들고 오셨는데 그걸로 차고 안에 이제 붙어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조그만 열쇠 구멍 거기에다가 막 넣어서 문을 열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게. 결국 회사 동료분이랑 그 룸메분이랑 저랑 차를 타고 소방서를 간 거예요. 구글에 찾아보니까는 소방서는 이런 긴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열 수 있는 그런 마스터 키가 있다는 거예요. 차고문을 열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아파트 게이트는 항상 닫혀 있는데 경찰이나 소방서 같은 사람들은 신고를 접수받으면 게이트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그런 마스터 키 같은 게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차고문도 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셋이 소방서로 갔습니다. 소방서를 가니까 당연히 열 수 없다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소방서 분들도 그런 키는 안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동료분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모든 수단을 다 했으니까. 그리고 동료분의 집에 도착하니까 7시 정도 됐고 저녁도 못 먹은 상황이어가지고 동료분이 저녁으로 먹으려고 넉넉하게 사둔 양념치킨에다가 밥을 허겁지겁 먹음. 진짜 TMI랑 상세내역 다 적었네. 그리고 나서 다행히 동료분과 동료분의 룸메께서 일회용 세면도구나 갈아입을 옷을 그리고 침구류 같은 걸 주셨음. 동료분네는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 알러지가 있는 저는 좀 불안하긴 했지만 밖에서 잘 법한 나를 구제해 준 것이라 가릴 때가 아니었어. 다행히 고양이 알러지 반응은 없었음. 핸드폰 배터리는 거의 방전 직전이었지만 동료분과 동료분 룸메분은 삼성 핸드폰을 쓰는 터라 동료분 동네에 사는 다른 회사 동료분께 연락해서
아이폰 충전기를 빌려가지고 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다음날 반차를 쓰고 관리사무소에 가려고 했지만 내가 지금 차가 없는 상태에서 반차를 쓰려면 누구 한 명이 같이 반차를 쓰거나 내가 우버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음. 돈과 휴가 그렇게 쓸 수 없었음. 그렇게 우여곡절 다 겪고 잠에 들었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함. 내 집이 아니라 다른 집에서 자서 그런가 뭔가 잔 것 같지도 않고 샤워를 했는데 한 기분도 아니고 뭔가 옷을 같은 걸 입어서 그런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음. 하루 종일 피곤하고. 그래서 일을 하다가 정각에 맞춰서 후다닥 퇴근을 해서 나랑 같은 동네에 사는 회사 동료분께 부탁을 해서 그분 차를 타고 회사에서 집까지 옴. 그리고 관리사무소로 직행함. 관리사무소를 도착한 시간이 5시였는데 불을 끄고 있었음. 문 닫으려고. 직원들이 싹 다 바뀐 듯한 느낌이었음. 그래서 내 상황을 설명하니까 바로 수리하는 기사분을 불러주셨음. 고맙다는 말을 하고 물어봄. 관리사무소가 원래 5시 반에 문을 닫냐고. 어제 5시 반쯤 왔는데 문을 닫았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음. 그랬더니 연말이고 할리데이여가지고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함. 뭔 소리야. 괄호 열고 뭔 소리야 이렇게 적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나서 관리사무소에서 집으로 걸어가니까 기사분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고 열쇠 키로 딸깍 하니까 수동으로 열 수 있었던 차고문 그 키가 있더라고요. 그 수리하는 분은. 고맙다는 말을 연발 날리고 집으로 들어감. 딱히 수리하시는 분께 드려야 하는 추가 요금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힘들었던 한 주로 기억되고 이 일이 일어난 주에는 일 때문에 회사에서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랬었던 주여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주로 기억돼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유 이걸 또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놨어요. 제가 까먹고 있었는데 메모장 보다가 딱 발견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시간 11시가 거의 다 됐으니까 저는 이제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마지막에 카메라 켜서 이상한 썰 같은 거를 얘기하고 지금 끄는 건데 네, 오늘 목요일 일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판다 먹는 날이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지금 시간 6시 30분. 이제 나가야 돼요. 주말에 출근하는 기분인데 이번 주 진짜 시간 안 간다. 뭐 어제 밤부터 지금까지 특이사항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자고 일어난 것 뿐이에요. 옆집에서 뭐 새벽에 차고를 올렸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정신이 지금 없기 때문에 얼른 밖에 나가서 잠을 깨고, 그리고 늦었기 때문에 빨리 가고, 이따가 오늘 판다 먹는 날이거든요. 퇴근하고 나서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인트로는 이 주방에서 한번 찍어보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출근! 여러분 저 퇴근! 오늘 금요일 퇴근! 오늘 기분 많이 좋아요. 그냥 오늘 좋네 기분이. 금요일이라 그런가? 의자 밑에 이 전기 장판 조그만 거 있어가지고 웜이라고 있어요. 여기 따뜻한 거, 뜨거운 거 말고 그걸 해놓고 따스하게 판다를 먹을 겁니다. 판다 사왔어요. 판다 가격 올랐어요. 똑같은 거 시켰는데 옛날에는 10점 몇 불 때였거든요. 근데 한 1불 정도 올랐어요.
매년 좀 오르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제가 시킨 오늘 판다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짜잔. 맛있겠죠? 이렇게 하면 빛이 더 맛있어 보인다. 오렌지 치킨, 콩파오 치킨, 흰밥. 그리고 스몰 콜라도 시켰어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서 금요일을 마무리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출근하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한 번도 카메라를 안 켰어요. 왜냐면 계속 이렇게 전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도 퇴근하면서 전화할 일이 있어 전화하고, 그리고 출근할 때도 뭐였더라? 출근할 때는 그냥 노래 들으면서 출근했어요. 이걸 다 먹고 나면은 제가 또 자겠죠? 이건 또 MSG가 많은 중국 음식이다 보니까 잘 듯. 제가 디즈니 플러스 이거 하거든요? 근데 디즈니 플러스에 볼 게 없어요. 저는 디즈니 플러스 맨 처음에 했었을 때 약간 고전 만화가 좀 땡겨서 했거든요. 피노키오, 피터팬, 앨리스도 봤어요. 앨리스. 근데 옛날에 그 어렸을 때 봤던 그 재미가 반감된 느낌이에요. 내가 너무 사회에 찌들어서 그런가? 저는 오늘은 백설공주를 볼 거예요. 백설공주는 1시간 25분짜리 만화인데 1937년에 만들어졌어요.